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3% 넘게 하락을 했어요. 중국에서 또 가격 인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새벽이 오기 전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법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어떤 뜻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굵직한 매크로 이슈는 없지만 주가가 약세인 가운데 소소한 매크로 이슈들이 좀 크게 와닿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전월이었던 7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었고 당시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FOMC 회의로, 그러니까 의사록이라고 하죠. 이 의사록이 오늘 공개가 되었어요. 매파적인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의사록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7월 당시 FOMC 회의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다지 크게 시장이 반응할 이유는 없었지만 어쨌든 오늘 나스닥이 1% 넘게 빠지면서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7월 달에 유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 대부분의 FOMC 회의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상승 위험을 계속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긴축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근원 CPI, 근원 PCE가 아직 4%대를 보여주고 있죠. 연준의 목표가 2%대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향후 정책 결정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다. 이는 7월 FOMC 회의 당시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다만 일부 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 야기할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가운데 일부 위원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런 분위기를 종합해 보자면 다음 달 9월 20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일단 금리를 한번 동결을 하고요. 그 이후에 있을 11월이라든지 12월 달 회의에 다시 한 차례 더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매파적인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273%까지 올랐어요. 4.25%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스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나스닥 성장주의 할인율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80불대 저항을 맞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최근 2년 넘게 한 80불대 저항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해온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 만큼 유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오늘 특징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내 모델 S와 X의 가격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오늘도 주가가 3% 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도 하락하면서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 반면에 컨슈머 디펜시브 헬스케어 영역만 어느 정도 선방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하락이 지속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51선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지지 라인이 아니라 저항으로 작용하는 분위기고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12,30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요. 이미 지난 3월에 어느 정도 대세 상승의 모습을 만든 나스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 추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달 크게 작용할 매크로 이슈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31일에 있을 미국 PC 지수 발표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AI 주식들, 나스닥 성장주들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고요. 미국 PC 지수 발표에 따라서 추후 연준의 행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9월 20일 FOMC 회의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88.5%로 지속이 되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11.5%로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9월 달은 어쨌든 쉬어가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오늘 7월 FOMC 의사록, 그러니까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11월 달과 12월 달 또 두 차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점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는 30%대로 낮은 수치이지만 그래도 9월 달에 11.5%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향후 계속해서 CPI, PC 그리고 고용 보고서들이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계속해서 관련 소식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오늘도 3.16% 정도 빠진 225.6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299불까지 올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25불까지 내려왔어요. 오늘도 일봉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캔들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 테슬라 주가 200불대 초반 아니면 190불대 후반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게 강력한 상승이 있기 전에 강력한 하락이 많이 펼쳐지곤 해요. 테슬라 역시 베타 값이 높기 때문에 그런 주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반기 모델 3 리프레시라든지 사이버트럭 런칭이라든지 강력한 호재 요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의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더 좋아질 테슬라를 생각을 하면서 좋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러한 주가 하락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한 자리대 그러니까 9.6% 정도가 나오면서 마진율 저하 우려가 있었고 2분기 어닝콜 당시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하반기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도 단행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이 있으면서 투자자들은 우려감을 제기했는데요. 그러한 우려감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먼저 포문을 열었던 건 중국 내 모델 Y 가격 인하였어요.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 14,000위안씩 그러니까 우리 돈 250만원 정도 가격 인하가 있었고 오늘 주가가 3% 넘게 하락한 이후에 힘을 보탰던 건 바로 중국 내 모델 SX 가격 인하 소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국에서는 분기당 2,000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는 모델이긴 합니다. 중국의 분기당 약 16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팔린다라고 하면 그 중에 1.2%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내 가격 인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높은 하이엔드급 모델의 가격 인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포션이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에요. 일단 게리 블랙에 따르면 모델 Y 가격 인하에 따라서 주당 연간 EPS 0.035불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 이번 모델 SX 가격 인하에 따라서 연간 주당 EPS 0.015불의 가격 인하 효과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작은 포션이 되겠습니다. 뭐 0.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아무튼 이번 모델 SX 가격 인하는 6.7%에서 6.9% 정도 가격 인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혹자는 말하죠. 중국 내에서 테슬라 차량이 잘 안 팔려서 이렇게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다행히 가격 인하 전에도 잘 팔렸던 테슬라예요.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지만 중국 내 테슬라 수요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가장 최근에 주당 보험 등록 대수가 가장 우수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주였던 8월 7일부터 13일 이 주간에 테슬라 보험 등록 대수 그러니까 중국 내 차량 판매 대수죠. 주간 판매 등록 대수가 14,000대가 나오면서 최근 분기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모델 SX 가격 인하 역시 수요 감소 때문이라기보다는 테슬라 전반적인 전략에 있어서 좀 더 수요를 올려보고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판단이 들어요. 지금의 수요보다도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선제적인 가격 인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는 마크 주커버그와의 결투 소식을 계속 전달을 하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마크 주커버그와의 결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상에서 주커버그와의 결투를 여기 I joked on X라고 되어 있죠. 농담을 던졌고요. 마크 주커버그도 농담인지 진심인지 장소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결투 장소를. 그러자 이태리에서는 콜로세움을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주커버그는 이를 디클라인드 그러니까 거부를 했어요.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너의 집에서 한 판 붙자라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커버그는 난 지금 여행 중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어디에서 싸우면 좋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고도의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뭐 노이즈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트위터를 계속 알리고 있고 테슬라를 계속 알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가도 힘든 마당에 계속 이렇게 농담을 하니까 투자자들이 더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단기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전략을 잘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낙천적인 농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인터뷰나 어닝콜 때마다도 장기적인 플랜을 많이 얘기하는 CEO죠. 자,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연말까지의 정책은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치킨 게임에서 승리하며 미래 수익을 확보하자라는 정책인 것 같아요. 국내 한 언론사에서도 이를 잘 종합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테슬라의 행보를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차량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주행거리도 제한을 시키고 있어요. 자, 주행거리가 제한이 된다라는 건 비교적 값싼 배터리를 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값싼 배터리를 쓰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우리나라에 판매가 시작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중국산 모델도 마찬가지죠. 주행거리가 350km로서 모델 Y 롱레인지보다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격이 2천만원 이상 하락이 되면서, 그리고 5,7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국내 보조금을 전부 다 받을 수 있게 된 그런 가격이 됐죠. 그러니까 4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그런 모델 Y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국내 2만 대 이상의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이고 고객들의 지갑이 얇아진 만큼 이왕 이렇게 된 거 판매라도 많이 시켜보자라는 테슬라의 정책인 것 같고, 정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기민하게 그리고 빠르게 반응하는 그 회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차 가격을 계속 올려왔던 테슬라죠. 하지만 올해는 180도 달라진 전략으로서 치킨 게임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보셨듯이 중국 내 모델 SX 가격도 내렸고, 미국에서도 모델 SX의 저가 버전을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락을 통해서 주행거리를 줄이고요, 가격을 1만 달러 낮춘 모델을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선 신형 모델 3 하이랜드가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만 위안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돈 한 3천만 원대 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 소나타 가격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다른 내연기관 업체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200만 대를 넘어서 내년에는 280만 대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차량이 많이 보급이 되면 될수록 슈퍼차저 충전 네트워크라든지 FSD 자율주행, 그리고 그 밖에 소프트웨어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차를 판매해서 지금 현재 마진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보 전진을 위한 1, 2보 후퇴인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할수록 큰 수익으로 보답할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큰 상승이 있기 전에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현재 추세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의문이 있다라는 게, 지금 모델 3 하이랜드라든지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테슬라 중국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는 테슬라 차이나 애널리스트라는 트위터 분에 따르면요, 모델 3 하이랜드가 9월 달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도 9월에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자, 또 다른 트위터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정말 모델 3가 곧 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가. 여기 보시면 Some stores say they take Highland orders. Is that true?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중국 트위터 분께서 Yes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중국 내 뉴스에서도 모델 3 페이스리프트, 즉 하이랜드가 보름 내에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중국 내 테슬라 매장 판매원은요, 모델 3 페이스리프트의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관련해서도 구매하는 방법에 두 가지 옵션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빠르면 9월 초에요. 하이랜드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주행 영상이 계속 공개되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사이버 트럭이 정말 유려하게 빠르게 지금 유턴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뒷바퀴가 또 반대로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려한 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현재까지 공개된 사이버 트럭은 1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9대가 공개가 됐고 추가적으로 6대가 더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두하기 요구하면 15대가 공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진을 보니까 왠지 이 9대 중에 한 대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9월 1일에 딜리버리 이벤트를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어둡고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모델 3 하이랜드 9월 공개가 상당히 지금 사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 배송 이벤트도 정말 올해 이내에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3분기 테슬라 주가 좋지 않죠. 3분기라고 하면 7, 8, 9월 달입니다. 자, 9월 달까지는 주가가 좀 약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러한 호재들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테슬라에 대한 투심이 강화가 되면서 충분히 주가가 충분히 잘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All these catalysts are just around the corner라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호재들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이죠. Hang in there,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의 4분기와 1분기가 그러니까 내년 1분기가 되겠죠. 오기 전에 지금의 주가 하락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